우리가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내란죄에 대한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누가 과연 내란을 조장하고 일으켰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불리한 재판관들이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실상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에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칠 때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높은 기관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을 심판하고 위헌정당을 심판하고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국민들의 헌법 소원을 심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공정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문영배는 진보 좌파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좌파니까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과 팔로우하고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로 증거인멸입니다.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왜 삭제하겠습니까? 이미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유치원생만 되어도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염치가 없으므로 양심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주적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성과 더불어서 정계선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우리 최 대행께 무조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은혁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이런 엉터리 국가간도 이상한 이런 재판관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리한 재판관 5명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이들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될 줄을 절대로 관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60%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 모인 국민들의 외침과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탄핵 심판 인용을 한다면 제2의 의사 오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한다면 우리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탁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2030 세대분들께 부탁드리고 국민들께 함께 나아가자고 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동서통합, 세대간 통합, 노사간 통합, 국민 화합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도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고 확고한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막고 카카오톡 금연하고 무조건 고발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민주당이 원래 가졌던 그나마 양심으로 있다면은 민주당 의원들 들리십니까? 7,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하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듣고 독재와 그리고 부도덕과 오직 더불어 고발말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광화문에 가서 탄핵반대 집회 먼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아들과 딸과 저희 아내는 모두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받고 돈 잘 벌고 이런 학원 강의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목소리 내니까 신변 위협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집회는 오늘 동대구, 다음 주에 광주, 그리고 대전, 마지막 3일절 날 서울 이렇게 가기로 했고, 그거는 약속된 거니까 그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활동 가서 목소리 내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해라 라고 해서 진작에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보, 여기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나라가 살아나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돈 좀 못 벌더라도 나라 살리는 일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번 주에 동대구 모임이고 다음 주는 광주입니다. 아마 이 자리는 지난주 부산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대구에 오신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탄핵 기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처럼 춥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로 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의사 오직이 되겠구나 각인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무조건 50% 넘었으니까 60% 70% 올라가면 절대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별이다. 도산한 차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드린 말씀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국민 변호인단 꼭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실현합시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애국가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와 삼천리 화려한 항상 내 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